자, 오늘 어떻게 지나고 보다 보니까 70차 우리 기술독립군 웨비나를 지금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하여튼 100회까지는 일단 해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오늘은 욕창 문제의 의료 부분의 IoMT라고 얘기한 돌봄 기술을 우리 에이블 디자인스의 조기환 대표이사님이 오늘 말씀해 주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기대가 크고요. 특히 노인들 같이 있는 분들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서 같이 한번 우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자,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이블 디자인스의 조기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과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에이블 디자인스란 회사에서 저희가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 욕창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명인 에이블 디자인스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에이블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이제 도전이라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개념상으로 대단히 이제 포괄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그리고 잘 가치를 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저희가 사용을 했었었고요. 특히 저는 지난 20년 이상을 거의 25년 정도를 고령자하고 장애인분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보정학 기술을 개발해오는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는 디스에이블드인 분들이 에이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창조해낸다는 의미에서 에이블 디자인스라는 이름으로 회사명을 저희가 만들었었고 2015년도에 회사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강원도 원주 그 원주 벤처 공장에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특히 이제 하드웨어 쪽에 좀 더 많이 이제 치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와 연결되는 이제 플랫폼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설립된 이후에 저희도 아주 자본이 많은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스스로 창조하면서 또 제품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또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 개발과 함께 R&D를 동시에 진행을 해왔었고요.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내부의 ISO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 중에 저희가 특히 이제 주요 거래처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곳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요 납품처로 있는 중이고요.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는 곳은 장애인분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공학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9개 품목을 지금 품목 등록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R&D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돌봄 로봇 중개 연구와 함께 중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업성장 기술 개발 전략형 과제로 해서 욕창과 관련되어 있는 반응형 기술, 그래서 욕창과 관련된 기술을 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제품들을 ISO나 GMP를 통해서 품목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방향에서 지식재산권을 저희가 보유하고 그것을 사업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욕창과 관련된 기술을 하드웨어적인 부분, 센싱과 관련되어 있는 하드웨어에서의 어떤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IoT 관련된 기술,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엮어서 돌봄 로봇처럼 하나의 이제 시스템으로 구성하기 위한 기술을 욕창이라는 분야로 모아놓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드웨어로서 나중에 저희는 눕고 앉고 모빌리티 이동하는 것까지를 하나의 이제 구성으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장애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동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휠체어다라고 보았고, 그래서 휠체어와 관련되어 있는 경량형 휠체어를 개발하기 위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와 관련되어 있는 파트를 지식재산권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든 반려동물이든 어떤 돌봄을 필요하는 존재들에 있어서 재활이라는 관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았고, 재활의 첫 번째 시작은 통증을 제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쪽과 관련된 부분으로 수중 보행 운동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특이한 하나의 사업 부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물 안에서 러닝머신 운동을 하도록 하는 러닝머신 기기를 개발을 해서 2018년부터 해서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가 지식재산권으로 한 파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욕창이라는 단어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얼마 전에 저희 처가댁의 할머니께서 91살이신데요. 고관절이 그러니까 일어나시다가 넘어지시면서 고관절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한 3개월 정도 입원을 하셨는데요. 이때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우려했던 게 바로 욕창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일단 장기간 동안 누워 있어야 되는 상태가 되고, 장기간 동안 누워 있다 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특정한 피부 부분에 특정한 피부 부위라고 하면 주로는 뼈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엉덩이 뼈라든지 옆에 대전자라든지 어깨 축지라든지 이렇게 특정하게 뼈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오랫동안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피부가 괴사가 되고, 피부가 괴사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썩게 되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게 단순하게 썩고 괴사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2차적으로는 감염과 관련된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이제 폐혈증 형태로 나타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들이 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와 관련해서는 어,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피부가 썩지 않도록 하는 해결 방법은 결국 압력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으면 되겠네. 그리고 압력을 줄여주는 방법은 자세를 바꿔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앞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욕창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그 첫 번째 그 단초를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희가 과거에 슈퍼맨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크리스토퍼 리브가, 이 사람도 열심히 운동도 하고 멋진 사람으로 생을 살아가다가 낙마를 하면서 전신마비가 되었고, 그 상태에서 앉아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 욕창이 발생을 했고, 욕창으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사망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는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넘어가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욕창이 발생하게 되면은 병원 내에서 이제 안전 문제로 많이 취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또 쉬쉬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정확한 욕창 발생의 통계조차도 잘 나와 있지 않고요. 이게 이제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30%까지 가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2, 3%다, 이렇게 서로 정확한 통계 없이 이야기만 진행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하고 각종 통계들을 2016년부터 만들어 왔었는데요. 2016년 통계에 따르면은 연간 250만 명의 욕창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의료적 경제적 손실이 11조 2천억 원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창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하는 분들도 6만 명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숫자는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창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은요, 욕창이 발생한 부위를 살을 긁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새살이 돋을 때까지
그쪽에 압력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자세를 대부분은 엎드려서 생활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특정한 모로 누운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상당히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그런 상태로 이제 벗겨놓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존감에도 상당한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척수장애인처럼 본인이 일상생활, 사회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욕창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2 내지 3개월 동안 입원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생겨나는 경제적 손실 또한 이분들에게는 상당한 손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보호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신경을 썼으면 욕창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이걸 몰랐지라는 자책감에 상당히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2시간마다 한 번씩 자세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누워있는 환자분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30분마다 엉덩이를 들어주어서 압력을 해소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을 할 때 자기 몸을 써서 힘을 들여서 할 포지션, 자세를 바꿔줘야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간호사 기준으로는 통계상으로는 20% 이상이 이 부분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요양보호와 관련된 분들은 이 과정에서 30% 이상이 근골격계에서의 무리한 부담을 갖고 그것 때문에 치료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장기간 가족들 돌보고 있는 분들에게서는 훨씬 많은 비율에서 이런 근골격계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욕창 문제 때문에 해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송사가 여기서 이제 통계상으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미국의 의료적인 질환과 관련돼 있는 송사에서 거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을 만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되고요. 병원의 간호사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업무에서의 45% 이상 증가시키는 그리고 입원 기간은 2배 이상 늘려주게 되고 그다음에 사망률은 3배 이상 늘어나게 하는 사실 우리가 잘 관심을 두고 있지 않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일을 많이 만들게 하는 주요한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창과 관련된 시장도 물론 여기에는 치료제와 관련된 시장도 있고 욕창 예방 매트리스처럼 의료기기와 관련된 시장도 있습니다만 약 10조 관련된 시장이 있고요. 욕창과 관련된 제품 시장만 직접적으로 모아봐도 1조 5천억 원 이상의 시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욕창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을 저희는 이제 크게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4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직 압력입니다. 압력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수직 압력, 그다음에 시어포스라고 해서 밀리면서 발생하는 압력, 그다음에 마찰력 같은 기본적으로 압력과 관련된 요소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이제 주변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 2차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정한 시간마다 포지션을 체인지해 주어서 바로 누워 있다가 몰아눕고 바로 눕고 몰아눕고 이런 이제 변화를 계속 주는 것들이 일정한 시간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압력을 해소하는 주요 원인인 압력을 해소하는 활동을 해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사람이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호사분들은 일은 많고 또는 요양보호 하셔야 되는 분들도 이제 고령자가 케어하다 보니까 일정 시간에 반드시 포지션을 체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가 도대체 압력이 제대로 집중적으로 가해지고 있어서 이 압력을 해소를 해줘야 될까?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 왼쪽으로 돌려야 돼? 아니면 돌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어디를 받쳐줘서 30도 자세를 해줘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조차 일단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그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몸의 굴곡면을 따라서 압력을 측정을 해서 어느 부위에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지
얼마의 시간 동안 받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첫 번째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력 센서를 개발하면서 그 압력 센서에서부터 나오는 체압, 사람의 몸의 압력을 데이터로 관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라는 문제로 저희가 접근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 좀 개발해야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있고, 그럼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하드웨어까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라고 하는 것으로 구축을 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욕창 예방 메디컬 IoT 플랫폼이다라고 명칭을 좀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먼저 시작했던 부분은 이제 앞단에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제 플랫폼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제품 단계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규모도 작고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압력을 장시간 동안 앉아서 생활하는 장애인분들 또는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그 압력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석을 좀 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제품까지 나와서 지금 의료기 품목허가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욕창 예방 방석입니다. 이제 전동 방식으로 구동을 하면서 압력 부분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센서를 이용을 해서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컴퓨터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제품이 구동하는 반응형의 과정들을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 메디칼 현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IoT 쪽의 부분으로는 메디칼 현장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라고 내지는 좀 뒤처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IoT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반 시장에서 웨어러블이라든지 헬스케어 영역에서 이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보겠지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의료기기로 들어오게 되면은 의료기기 쪽에는 의료기기 품목허가 그리고 그 품목허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갖추기 위한 GMP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의료 현장에 IoMT가 적용되는 것들이 상당히 규제적인 부분에서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IoMT가 적용이 되는 욕창과 관련된 기기들을 이제 개발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인 욕창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방석, 매트리스 또는 침대 이런 것들에다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행동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나하나 넣겠다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는 IOMT라는 이름으로 넣었고요. 여기서 M은 메디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장애인분들, 고령자분들이 눕고, 앉고, 걷는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 하나의 모든 것들을 자세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이 자세의 관점을 압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압력 플러스 IMU 같은 웨어러블로 적용할 수 있는 센서들은 더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저희가 시작을 하는 것은 압력이라는 관점에서 자세라는 것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눕고 앉고 걷는 것으로 제품을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워 있는 부분은 이제 구플이라는 회사에다가 하드웨어를 저희가 외주 개발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앉는 부분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직접 개발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사적 보행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스마트 지팡이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눕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핵심은 퓨처 아워 포지션 체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2시간마다 일정하게 자세를 지속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환자마다 사용자마다 실제로는 2시간이 최적인지 아니면 1시간이 최적인지 아니면 3시간이 최적인지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재 그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인자에 의해서
욕창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은 논문상에서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증명이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케이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100kg이고 체지방이 높은 사람이 누워 있을 때 욕창이 발생하는 확률과 몸무게가 50kg이고 아주 마른 사람이 욕창이 발생하는 확률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이 두 다른 외적인 요인들이 실제로 욕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금까지는 모니터링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별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려면 첫 번째로는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가 좀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터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했으면 실제로 그 모니터링한 결과를 액션으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반영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회사 소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보건복지부의 돌봄 로봇이라는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침대 위에 매트리스에 센서가 올라가서 센서에서 사람의 체압을 측정하고 그 체압을 측정한 것을 이용을 해서 매트리스 쪽에서 압력을 셀 바이 셀로 압력을 제고해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침대에서 포지션을 체인지해주는 좌측으로 우측으로 자세를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돌봄 로봇이라는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누워있는 제품에서는 저희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총합체가 되겠고요. 근데 돌봄 로봇이 의료기기로는 아직 인증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봄 로봇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압력 센서는 의료용 압력계, 그 다음에 매트리스는 의료용 매트리스, 그 밑에 침대는 의료용 침대로 저희가 모두 다 2등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각각을 의료기기로 품목 허가를 받기를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의료기기 품목 허가에 들어가서 내년 2월, 3월까지는 인허가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있을 때 부분과 관련해서는 욕창 예방 반석은 현재 GMP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관심 있는 영역이 그러니까 시팅이라는 부분은 이제 욕창이 총알하고 그러니까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총알하고 볼 수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파생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자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쪽에 있는 장애인 안장과 죄송합니다. 그 스포츠 쪽에 있는 자전거 안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허 출원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쪽으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장애 아동을 위해서 한 15년 이상을 특히 이제 내성마비 장애 아동과 관련된 일을 정말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내성마비 장애 아동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친구들은 근골격계에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은 변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쭉 뻗치고 그 다음에 탈구가 나타나게 되고 바로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앉혀놓게 되면 몸이 쫙 뻗치면서 몸이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런 톤을 그러니까 긴장도를 낮추려면 먼저 앉혀놓고 그다음에 앉혀놓은 다음에는 세워놓은 다음에 이제 걷도록 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뻗쳐놓은 친구들을 앉혀놓고 그 다음에 세워놓고 걷는 것과 관련된 과정들을 하게 될 때 마지막에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보행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보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제 분당서울대병원의 교수님들하고 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의 근골격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탈구 문제들도 소위 말해 이제 하태가 빠지는 문제들도 해결하면서 보행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연구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것을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좀 줬습니다. 사실은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이제 현재는 이제 자체 작은 서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것을 저희가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욕창과 관련된 부분부터 해서 확장형으로 나가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그러나 저희가 가장 먼저 해결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욕창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치를 좀 더 확장시켜서 가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3년, 5년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욕창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최근 향후 3년 내지 5년 동안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와 제품화를 해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주로 이제 목표로 하는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제품 기준으로 보면은 돌봄 로봇의 구성 요소인 압력 센서, 매트리스, 침대, 그리고 욕창과 관련된 방석, 그 방석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 이제 플랫폼처럼 시스템으로 또는 솔루션으로 이제 묶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 첫 번째 시장은 어, 장기 요양보험의 고령 친화 용품으로 또는 이제 좀 더 정확한 명칭으로는 장기 요양보험의 보험 급여 품목으로 지급이 되는 항목으로 저희가 품목을 등록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시장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 게 이제 노인복지와 관련된 의료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 쪽도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이제 그 R&D를 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고대 구로병원하고 그다음에 분당 서울대병원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림대 병원하고는 이제 뭐요 세 군데 같은 경우는 MOU를 체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욕창과 관련된 아이템들을 그 국내에서 먼저 GMP와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요.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해외 진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고대 구려병원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저희가 R&D를 같이 하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시장들에 협업할 수 있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도 임상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진출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한참 지금 제품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2023년 정도 되면은 아마 이 제품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모으는 저희 내부의 작지만 메디컬 IoT 플랫폼 형태까지 좀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로 2024년대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게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그 포트폴리오이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개발의 이제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착석, 시팅과 관련된 부분과 와상, 그러니까 라이와 관련된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놓고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욕창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정전방송 현재 이제 GMP 단계 초입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욕창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전동 매트리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침대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시제품 단계에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정도 되면은 GMP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6월부터 고대 구로병원과 임상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석 종류에서는 모든 것들을 좀 IoT 쪽으로 해서 그 센서를 이용해서 공압과 그 다음에 피에조 레시스티브 같은 압력 센서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해서 반응형 제품으로 넘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지능형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의 제품을 단계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관련되는 센서까지는 기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시제품, 시제품으로 넘어가는 단계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와상과 관련된 부분은 전동 매트리스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달이면은 시제품이 나오게 되고 그 전동 매트리스에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센서를 이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반응형으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내년 초까지를 좀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돌봄 로봇은 이제 센서, 매트리스, 그다음에 침대에 대한 시제품이 올해 말까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실제 뭐 정확하게는 6월까지는 1차 시제품들이 다 완료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내년 초까지를 GMP를 목표로 해서 죄송합니다. 1차 제품 6월까지 마치고 임상에 고대고려병원하고 6월부터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고 임상은 3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GMP에 들어가는 것이 압력 센서와 그 다음에 욕창 예방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GMP를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의료용 침대 같은 경우에는 동등성 제품이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이, 어, 허가전 임상, 즉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허가 과정을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센서와 매트리스와 그다음에 그 침대까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에이전트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상반기까지 맞춰서 이 세 가지 레이어를 하나의 돌봄 로봇으로 구현하는 과정들을 좀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두서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좀 해주시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으로 일단 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제가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조기한 대표님은 제가 우리 오래전에 뵀는데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응? 이 아, 해가지고서 성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을 이렇게 케어한다는 부분에 사실은 굉장히 제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자, 우선 질문 있으신 분 직접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이 오늘 별로 없으니까 직접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제가 먼저 질문 드릴까요? 예, 예, 예. 주민보 대표님, 네. 예, 그 발표 감사드립니다. 좀 굉장히 그 호기심이 좀 많은데 저는 지금 제일 먼저 그 관심 있는 것이 사족 보행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양양이라는 소도시에 있고 산청에 또 시골집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노인분들이 그 어린애들 그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걸 많이 봐요. 그 사족 보행기가 있을 텐데 왜 저런 거 안 쓰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실까? 그래서 돈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 가격은 어느 정도쯤 되는지요? 사족 보행기가? 네. 저희가 요 사족 보행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장기 요양 보험에 고령 친화 용품, 복지 용구로 그 품목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 제품이 아니라 품목이 등록되어 있고 무료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이 사족 보행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디자인과 시제품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이고요. 요 사족 보행기와 관련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 친화 용품으로 무료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종류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의외로 이제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이 이 사족 보행기와 관련된 걸 잘 쓰시지 않는 이유가 그 시골의 보행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들이 평탄한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끌고 다니실 때 넘어지거나 내지는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보다는 실버카라 그래서 어, 앞에 장바구니 같은 것들도 달려 있고 다니시다가 잠깐 앉으실 수 있는 그런 형태 것들을 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보행에서의 그 능력이 좀 떨어지시다 보면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밀고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IOMT 저희도 여기다 모터를 다는 작업들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노인분들이 계시고 살고 계시는 특히 시골에 계신 이제 도로 환경이나 보행 환경에 맞춰서 가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기, 그럼 한 가지 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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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더 네. 질문 드리면 아까 그 미국에 뭐 6만 명이 그 역천으로 사망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한국 자료는 없는지 또 이 개발하신 걸 보면 이미 환자가 돼버린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개발하시는 것 같은데 음, 실제로 그 전에 사실 한국에서도 그냥 힘들게 걷다가 주저앉아 가지고 밖에 못 나오시는 또 욕창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나 어떤 보여시 고객 그 목소리 이런 데는 많이 그 수집해 가지고 분석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국내에서 미국처럼 이제 대규모 실제 조사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대신 이제 논문들은 많은 경우에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논문 대부분은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간호학과 논문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물론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이나 몇 개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도 그 욕창과 관련된 논문을 내기는 했지만 현황과 관련돼서 파악한 논문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의 욕창 발생률이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뭐 0.23%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많게는 20%까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제로 정확한 통계가 없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근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은 병원 평가 안에 욕창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평가의 지표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지표상에 들어가면서 관리는 많이 좋아지긴 실제로 했지만 문제는 또 한편으로는 덮이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네네, 그런 문제들이 아니, 좀 있는 것이 예, 한계이긴 아니 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건 다른 게 아니고 미국 자료는 사실 미국은 아직 그 인구 수명표가 좀 젊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지금 고령화 사회라서 저희 네, 맞습니다. 장인도 그 이 골절로 집에서 넘어지셔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면서 욕창이 생겨 이렇게 이제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 한국에서 지금 현상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이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저기 또 우리 조기환 대표님 저기 채팅 좀 봐주세요. 네네. 네네. 그,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말씀해 주셨던 그 호흡 체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기능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이후에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하나의 통합으로 모니터링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호흡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침대 각도 조절과 관련된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그 호흡 체크하면서 침대 각도까지 조절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못 해봤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우리 이따가 요 부분에 이 아주 니치 마켓의 요 부분을 우리 하고 계시고 장애인 공단도 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하신 분은 또 카톡방을 만들어서 우리 조 대표님한테 여쭤보면 뭐 장애인 문제라든가 이런 노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은 바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우리 카톡방을 다시 한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인분들을 되게 장인, 장모님 뭐 이 어른들 이렇게 대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전부가 이 살얼음판 걷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 그렇게 하고 또 나름대로 이 넘어지시면은 또 병원에 계셔야 되고 그럼 또 연쇄적으로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 앞으로 굉장히 이 부분에도 우리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이 부분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조기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한 말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장애인분들하고 일을 한 25년 정도 해왔습니다. 특히 내성마비 장애 아동들하고 15년 이상을 누워서만 지내야 되는 아이들한테 앉아서 지낼 수 있도록 몸에 맞추는 시트를 제작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난 친구들만 10,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애초에 앉지를 못하니까 누워만 생활하는 걸 앉히는 과정에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아마 이게 보시면 되게 놀라실 거예요. 이 온몸이 막 뒤틀어져 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을 잘 몸에 맞춰서 앉혀놓게 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회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누워만 있다 보니까 세상을 2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딱 앉혀주면 세상이 3차원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이런 표정만 하고 있다가 이런 표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아이가 막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시면 정말 그때 보는 그 느낌은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된 원인인데요. 이 욕창이라든지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회사도 소개하고 했지만 실제로 좋은 일이긴 해. 근데 이게 시장이 있어?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에게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많은 관심을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함께 해주신 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뇌성마비 장애우 부분만 처음에 시작한 동기가 그렇게 했었는데요. 우리 사실은 보통 인간들이 2차원적으로만 보고 있고요. 3차원적으로도 4차원적으로도 생각을 못 하거든요. 오늘 이런 계기로 해서 좀 더 차원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